나이 들어 행복한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족 관계 등 인간 관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우리가 나이 들면 서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활을 다 인정해주고 서로 타치하지 않으면서 공통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나이 먹으면은 다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젊어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와이프를 잡았다든지 또 반대로 와이프가 남편을 잡았다든지 그러면은 그 화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은 그것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많게 늘어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각자 부부지만은 서로의 객체임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서로 노타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살았는데요, 서로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않고 계약을 딱 3가지를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주말 부부로 살 것, 그리고 주중에는 서로 무슨 짓을 하든 타치하지 않고, 두 번째 계약은 서로의 삶을 각자 존중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싫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헤어지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달고 계약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90살 될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속하거나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가사노동을 같이 분담하지만 우리 나이 때는 젊어서 무조건 가사노동은 와이프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 부부가 됐든 또 맞벌이 부부가 됐든 이 가사노동은 대개 그 와이프가 하는 것이 저희 나이 또래는 그게 하나의 관례화가 됐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니까 30년 동안 와이프가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면은 바꿔서 이제는 남편이 가사노동도 전담도 해보고 또 때로는 분담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가사노동을 남편이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집에 가서 설거지를 제가 오랜만에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니까 물론 설거지하고 그 물로 세척하고 물을 다 깨끗이 정리를 않고서 그냥 저 그릇을 다 올려놨는, 정리를 해놨는데 와이프는 깨끗하게 안 했다고 또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물도 제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제가 좀 서툴르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가사 분담도 하고 그런 역할 분담도 하면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이한 사례인데, 제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선배님은 그 가사 분담을 정확히 하고 또 수시로 서로 칭찬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카톡으로 수시로 애정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70살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실제로 받아들여지던데 한 4시간, 3시간만 안 봐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요리가 좋은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꼭 데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100%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가 저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애정 표현하고 또 가사 분담하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 70살 먹어서도 그 애정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는 저는 사례를 직접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선배를 본받을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줘야 된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얘기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고 또 취임새를 넣어주고 또 응원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 소통을 잘 못하고 와이프가 얘기하면 그 말을 무시하고 또 남편이 말하면 그 무시하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은 싸움이 잦은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틀린 말을 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편들어 줄 필요가 있다. 나이 먹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최소한 자기 배우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편 대주기, 그런 처세가 부부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의 관계도 어릴 때는 뭐 관계를 뭐 우리가 의무적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 독립해서 나가면은 그 자녀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객체로 저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서 간섭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자주 해서 뭔가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자식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그 아파트에 잠깐 들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쩌다 시아버지가 왔으니까 저녁 먹고 가라고 아주 붙들어서 그냥 나오고 싶은데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이 영상을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반찬을 90% 이상이 다 마트에서 사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론 우리 며느리도 같이 맞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반찬을 사서 먹는구나, 우리하고는 생활 패턴이 다르구나 하고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대접을 받고 저는 무조건 잘 먹었다, 고맙다, 그렇게 표현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며느리한테 야, 반찬을 왜 이렇게 90% 이상 마트에 사오냐, 김치도 다 먹고 된장도 오니 집된장 갖다가 끓여 먹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면은 그건 100% 며느리가 싫어할 것입니다. 저는 잘 먹었다, 고맙다, 그렇게 표현하고 점잖게 나왔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전혀 바라지 말고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맘먹고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노후 자금은 빈약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지켜가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좋아지는 관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효를 극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은 더 살으셔야 3, 4년, 4, 5년이 될 테니까 말이죠. 저도 어머니가 92세인데 아직은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수시로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제가 치료를 해드립니다. 물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남아있는 그 생애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을 책임지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어머님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나 다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처가 많지 않은 빈농으로 시집 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논밭에 가서 일도 하시고 또 겨울에는 양조장 약주병 닦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혼도 시키고 다
남은 또 전세돈이라도 조금 마련해 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항상 울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농사를 지셔가지고 광주리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광주리에 그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무가 됐든 이런 걸 한 광주리이시고 한 2시간 넘게 걸어와서 한 20리가 넘는 그런 청양장에 오셔서 그것을 팔고 또 거기에 꽁치도 사고 밴댕이도 사고 여러 가지 또 생필품을 사 오신 그런 것이 생생합니다. 꼭 오실 때는 심리사탕을 우리가 사남매인데 4개를 꼭 사오셨습니다. 왜 심리사탕이냐면 10리 동안 녹지 않는다고 해서 하얀 그 심리사탕을 사오셨는데 하루 장날은 제가 공휴일날 일요일날로 겹치었기 때문에 저는 심리사탕을 먼저 형님보다 먼저 그것을 먹을 욕심으로 어머니를 장터에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20리 길 넘는 그 길을 어머니 따라왔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는 그 머리에 이셨으니까 더 힘들었겠지만 저는 국민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니까 굉장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다리가 퍼질 정도로 힘들으니까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무슨 일이든지 다리가 퍼질 정도로 하면은 장터가 보이는구나. 그 후에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리가 퍼질 때까지 해야 임계점 99도를 넘겨야 물이 끓듯이 다리가 퍼질 정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는구나 하는 지혜를 그때 어머니의 장터에 따라가서 깨달은 추억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가을이 되면은 또 어머니가 더 생각납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찍고 어머니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남매인데 아직은 형제 관계가 우애가 좋습니다. 형제 관계가 좋은 이유는 우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가 빈농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열심히 사는 그런 형들입니다. 형과 동생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마음은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어렸을 때는 형제들한테 서로 사탕도 뺏어 먹고 사탕도 또 나눠 먹고 뭐 이랬는데 독립된 인격체가 돼가지고 결혼하면은 각자 자기 삶에 바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 집을 보면은 자기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많아가지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상치른 다음에 대판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저희는 나눠 가질 재산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우애 좋게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서로가 각자 독립체로 잘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5, 6년 넘게 되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농부 황선만 초록색 화판에 등 구부러진 우리 아버지 농부 땀방울에 황금색 물감을 타서 어렵사리 한 폭의 장엄한 그림을 그렸는데 가을 바람이 삽시간에 지워버렸다. 논두랑에 허수아비 같이 서 있는 울 아버지 허전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짐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잘 그리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